5월의 햇살은 부서질 듯 찬란했으나 박선옥 여사의 마음은 짙은 먹구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로 꼭 5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민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지 벌써 그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결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위 김진우의 단단한 팔에 의지한 채 가파른 산사로 향하는 돌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딸아이와 함께했던 그 마지막 봄날의 기억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 절 공기 정말 좋지? 우리 매년 봄에는 꼭 같이 오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박 여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장모의 여윈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며 무거운 침묵으로 그녀의 슬픔에 동행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의 가슴에도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시퍼런 멍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장모 앞에서만큼은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모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사의 너른 마당에 들어서자 고즈넉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이 박 여사를 엄습했습니다. 해마다 찾던 절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폭풍전야처럼 공기마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자한 풍모의 주지 스님과 몇몇 동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의 바로 옆,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는 한 젊은 여승에게 박 여사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고정되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 무명천으로 지은 회색 승복이 지나치리만큼 검소해 보였으나 그 단아함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청초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예를 갖추기 위해 합장하며 고개를 숙이려다 찰나에 스친 여승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 박 여사는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눈으로 여승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여승의 왼쪽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승복 소매 아래로 언뜻 드러난 그곳에는 세상에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린 시절 민지가 부엌에서 장난을 치다 뜨거운 기름에 데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들짝 놀라 울던 딸아이를 다독이며 약을 발라주던 기억. 엄마, 이거 흉지면 어떡해? 나중에 시집 못 가면 엄마가 책임져. 라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투정 부리던 딸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홀린 듯 여승에게 다가섰습니다. 민지야? 내 딸 민지 맞니?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박 여사의 처절한 부름에 미동조차 없던 여승의 어깨가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여승.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 고인 커다란 눈망울, 놀란 듯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창백하게 질린 앳된 뺨. 박 여사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고 또 그리던 딸 민지의 얼굴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야속하게도 희미한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고왔던 단 하나뿐인 자신의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며 현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던 딸이 그것도 스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다니.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 여사는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모님. 김서방의 다급한 외침이 꿈결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지만 쓰러지는 장모를 부축하는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큰 슬픔에 헛것이라도 보신 것일까? 하지만 그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않는 저 여승의 모습 어딘가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아내 민지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동자승에게 박 여사를 객사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서방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거사께서는 잠시 후 제 처소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여사는 실신한 와중에도 애끓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민지야, 내 딸아. 그 처절한 절규는 겹겹이 쌓인 산사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마치 5년 전 딸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던 그날처럼 박 여사의 세상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객사 골방에 겨우 몸을 누인 박 여사는 한참 동안이나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떠도 딸아이의 얼굴과 손목의 그 흉터가 잔상처럼 아른거려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떨쳐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민지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박 여사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서방이 놀라 그녀를 만류했지만 이미 딸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만이 박 여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진우야. 내 딸이 민지가 살아있다는데 어미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당장 가서 만나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김서방은 거의 울부짖듯 매달리는 장모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우선 주지 스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심장 또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만약 장모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앞서 어째서 아내가 5년 동안이나 죽음을 위장한 채 가족을 속여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지 스님의 처소는 산사의 다른 곳보다 유난히 깊은 침묵과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방문 앞에 이르자마자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려 했지만 김서방이 간신히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제 딸 민지가 맞지 않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난 5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박 여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 보살님, 먼저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상사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와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딸의 생사 그리고 그 여승이 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만을 원했습니다. 이유라니요. 어미에게 딸의 생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 현각이라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제 딸 민지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제발.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와 김서방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대웅전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승, 현각 스님이 파리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현각 스님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할 뿐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박 여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견고한 침묵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민지야, 내 딸아, 정녕 어미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박 여사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지만 현각 스님은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냉담한 시선 앞에서 박 여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딸을 잃은 슬픔보다 더한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정 많던 아내 김민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토록 냉정하고 단호한 눈빛이라니. 혹시 정말로 민지가 아닌 그저 닮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민지가 맞지만 이미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수많은 물음표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 박 여사와 김서방은 절에서 내어준 차가운 객사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과의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소리 죽여 흐느꼈고 김서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정말 민지라면 어째서 가족들을 이토록 매정하게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모님과 자신이 함께 헛것에 홀린 것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하지만 그 손목의 흉터,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아내의 눈빛. 김서방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여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가보자꾸나. 이번에는 꼭 내 딸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무렵 박 여사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단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딸을 만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김서방 역시 착잡한 심정으로 장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다시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안타까움과 송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각 스님이 오늘 새벽 일찍 예고도 없이 깊은 산속 토굴 암자로 홀로 정진 수행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오기는 할는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휘청거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피였습니다. 어미를 그리고 남편이었던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스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딸이 맞다면 어찌 이 어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스님께서 숨기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박 여사는 거의 이성을 잃고 주지 스님에게 매달리며 절규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런 박 여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진정하십시오. 현각 스님의 결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드러날 때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 말은 박 여사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분노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지요. 김서방은 망연자실한 장모를 부축하며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주지 스님이나 현각 스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뒤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밝혀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장모를 잠시 쉬게 한 뒤 곧바로 5년 전 아내의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의심이었지만 현각 스님의 등장과 알 수 없는 절의 태도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사고 관련 서류들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사고 현장 사진, 차량 감식 결과, 부검 보고서 만약 있었다면, 혹은 그의 준하는 사망 확인 서류,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 조서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운전했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당시 민지의 시신이라고 했던 유류품 중에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소지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이 외진 국도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너무 빨리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 목격자의 진술이 사고 정황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서방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민지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기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화장 절차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은 한 줌의 재가 담긴 유골함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참혹했던 시신이 민지가 아니었다면, 만약 민지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다면,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서류만 뒤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으로 정근을 간 상태였지만 어렵사리 연락처를 구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5년 전의 사고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장례 절차를 도왔던 상조회사 직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장례를 치렀기에 특별한 점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한 직원이 당시 유족들이 너무나 경황이 없어 모든 절차를 거의 위임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민지의 옛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5년 전 민지의 행적에 대해 묻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막막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진실 그리고 장모님의 눈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의 추적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5년 전 민지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경찰서의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그는 당시 초동 수사가 다소 미흡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나 반박할 수 없는 물증보다는 정황에 의존한 듯한 보고서는 그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유일한 목격자였던 트럭 운전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민지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절친했던 친구 이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민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수연은 김진우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진우는 어렵게 입을 열어 최근 절에서 민지와 꼭 닮은 스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5년 전 사고에 대한 의문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했지만 김진우의 진지한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실은 진우 씨, 민지가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밤길을 걸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다고 했었죠.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아주 중요한 연구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비리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정의감이 강했던 민지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내부 고발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고민을 털어놓았죠. 제가 말렸어요.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그냥 모른 척하라고. 그런데 민지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의문의 남자들이 민지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퇴근길에 누가 따라붙는 것 같다. 집 앞에서 낯선 차가 계속 서성인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민지 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왔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수연은 자책감에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회사의 비리를 밝히려다 협박을 받고 미행까지 당했다니. 그렇다면 아내는 그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쩌면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겪었을 공포와 고독, 그리고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5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슬픔에 잠겨 지내야 했던 장모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기막히고 원통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내를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 서 있을 아내, 민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민지가 언급했던 회사의 관련자들, 그리고 협박 정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물으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졌던 진실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민지가 의심했던 회사 내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그녀가 내부 고발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던 정황들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 회사는 주가 조작 및 신약 임상시험 결과 조작 의혹으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다가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사고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김진우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수소문하고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핵심 연구팀의 일원이었으며 조작된 데이터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민지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그녀의 내부 고발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을 겁니다. 김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알아내야 할 진실은 이제 단순한 사고의 재조사를 넘어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선옥 여사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과 어미를 보고도 매정하게 돌아선 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듯한 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심신은 극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면 절을 찾아 대웅전 앞에서 하염없이 현각 스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고 밤에는 딸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볼, 퀭하게 들어간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장모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도 자신의 추적이 더디기만 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서방은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회사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김서방의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딸이 지난 5년간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도 잠시, 그 어린 것이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공포와 절망의 무게가 태산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딸, 내 불쌍한 딸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꼬. 그 험한 세상을 어찌 혼자 흑흑. 이 못난 어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각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김서방은 그런 장모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자 아내가 겪었을 처절한 고통에 대한 연민과 그녀를 그렇게 내몰았던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박 여사의 기다림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김서방의 추적도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벽에 부딪힌 듯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주지 스님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김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주지 스님 앞에 섰습니다. 주지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권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보살님, 그리고 김 거사님. 그동안 두 분의 깊은 슬픔과 고뇌를 곁에서 지켜보며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나지막하게 울렸습니다. 현각 스님, 아니 민지 보살이 드디어 두 분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역시 감격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만남에는 몇 가지 약조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지 보살이 지난 5년간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에만 정진해 온 것은 그만큼 깊고 절박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듣게 되시더라도 부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민지 보살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겠다는 약조, 그리고 오늘의 만남 이후 민지 보살의 뜻을 존중하여 그녀가 선택한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지 스님의 조건은 어찌 보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박 여사와 김서방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자 아내인 민지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진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제 딸아이의 뜻이라면 이 어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딸을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김서방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마침내 희미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깊은 마음을 믿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두 분을 민지 보살이 머무는 암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와 김서방은 밀려드는 만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넘어 마침내 딸을, 아내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과연 민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감춰왔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깊고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만이 말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새벽빛이 산사의 지붕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을 무렵 박선옥 여사와 김진우는 주지 스님의 그림자를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밤새도록 단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어요. 어쩌면 지난 5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잠을 몰아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스산한 냉기를 풍기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축축하게 적셨고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위태롭게 부스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지요. 박 여사는 몇 번이나 숨이 턱까지 차올라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그때마다 김서방이 단단한 팔로 그녀의 여윈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없이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초월한 듯 가볍고 일정한 보폭으로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간간히 뒤를 돌아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는 두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듯한 연민과 인간적인 고뇌가 희미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좋기 1시간은 넘었을 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빽빽하게 우거진 낙엽송 군락 사이로 다디어 작은 암자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퇴락한 흙벽에 초라한 암자였으나 주변에 고요하고 장엄한 산세와 어우러져 마치 속세의 번뇌가 미치지 못하는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암자 앞마당에는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작은 채소밭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이름 모를 소박한 들꽃들이 새벽찬 기운 속에서도 앙증맞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 허름한 문 너머에 지난 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했던 딸 민지가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암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 보살은 아니 현각 스님은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오직 홀로 무건정진에만 힘써왔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번뇌를 여의고 오직 부처님의 법과 자신의 내면만을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견뎌왔지요. 부디 그 모진 세월과 깊은 고뇌를 헤아려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합장한 뒤 먼저 암자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와 김서방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두려움,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지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암자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사방의 벽은 거친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천장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낮았지요.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 한쪽 구석에는 먼지 쌓인 작은 목불 하나가 위태롭게 모셔져 있었고 그 외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횡댕그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석상처럼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의 현각 스님 아니 민지가 미동도 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돌리는 기색은 없었어요. 마치 깊은 선정에 빠져 있는 듯 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초연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앳되고 생기 넘치던 얼굴에서 혈색을 앗아갔지만 대신 그 자리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한 듯한 깊고 그윽한 눈매와 형언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주지 스님은 민지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으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깨우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현가가 이제 그만 눈을 뜨거라. 약조한 대로 내 어머니와 김거사님을 모시고 왔느니라. 이제 그동안 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을 풀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지는 아주 천천히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듯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겪었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박 여사와 김서방을 번갈아 바라보던 민지는 마침내 메마른 입술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새벽 서리처럼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진우 씨. 그 단 몇 마디의 음성에 박 여사는 결국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지야 내 딸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딸에게 달려가 그 여윈 몸을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런 박 여사의 애끓는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지만 처절한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지난 5년간의 숨겨진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는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거대한 신약 개발 데이터 조작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거나 일부의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비리의 뿌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어느새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하고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섬뜩한 경고 메시지, 퇴근길을 뒤쫓는 검은 그림자들, 심지어는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일까지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더욱 처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하나로도 모자라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진우 씨까지 해칠 수 있다고 만약 제가 감히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려 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의 창백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사고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자작극이었습니다. 폐차 직전에 낡은 차를 구해 인적이 드문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미리 위조해둔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약간의 돈만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찾지 못할 깊은 곳으로 그렇게 숨어들어야만 했어요. 어머니, 진우 씨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처절하고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혼절이라도 할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김서방 역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참담함에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지요. 민지는 피를 토하듯 흐느끼며 마지막 말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다 우연히 이 산사의 주지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저의 이 기구하고 더러운 사연을 모두 들으시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채 그저 따뜻하게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질고 어두웠던 풍파 속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속세의 모든 애증과 인연을 끊고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어쩌면 저와 제 가족을 그들의 마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모든 고백을 마친 민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가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민지야, 내 불쌍한 딸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 미련한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하늘을 원망하며 지난 5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흑흑흑 딸이 겪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책감과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내야 했을 어린 딸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이 뒤섞여 박 여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시간들을 상상하니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런 아내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처절한 무력감과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간신히 갈라지는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민지 씨, 그럼 지난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가 당신을 찾아낼 거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소?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애끓는 물음 속에는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서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향한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죄인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속에는 차마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녹아 처절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처절했던 고백이 끝난 후 암자 안에는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말라붙은 줄 알았던 눈물을 또다시 하염없이 쏟아냈고 김서방은 복잡다단한 심경을 애써 억누르며 창밖에 스산한 겨울 풍경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암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핏줄과 사랑이라는 질긴 인연으로 묶인 가족들이 풀어야 할 너무나도 아프고 어려운 숙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정지된 듯 흘러갔을까요? 박 여사가 마침내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내 딸아, 이제 다 끝난 것이냐? 너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악독한 놈들은 이제 다 사라진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제는 이 어미랑 같이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이지? 응?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도 해주고 뜨끈한 미역국도 끓여줄게. 그 물음 속에는 지난 5년간 딸을 잃고 처절한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어미의 간절한 바람과 딸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했던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돌아가서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 악마 같은 자들이 언제 다시 저를 찾아내서 어머니와 진우 씨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두 분을 제 불행 속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를 지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어미가, 그리고 내 서방이었던 진우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너를 해하려 든단 말이냐?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이 모진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박 여사는 거의 이성을 잃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민지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세상의 김민지가 아닙니다. 저는 형각이라는 법명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다시 태어났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부처님의 깊고 넓으신 가르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평안이자 유일한 행복입니다.
속세의 모든 번뇌와 고통, 애증과 원망에서 벗어나 오직 제 마음을 닫고 중생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이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김서방은 민지의 그 단호하고 결연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움과 슬픔으로 채우며 그녀와의 행복했던 추억만을 필사적으로 곱씹으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적처럼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기억하고 사랑했던 아내 김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현각 스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자신이 감히 다가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견고하고 높은 벽을 치고 있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물었습니다. 민지 씨 아니 현각 스님. 그럼 우리 부부의 연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사랑은 당신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허상일 뿐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다던 당신의 가족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매정하게 모든 연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이요? 내 마음은 내 이 미칠 것 같은 심정은 당신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요? 민지는 김서방의 그 처절하고 흔들리는 눈빛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힘겹게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어찌 당신과의 소중했던 시간들을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었던 그 깊고 따뜻했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어요. 매일 밤낮으로 두 분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두 분께 안겨드린 그 크나큰 고통과 죄책감에 수없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속세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행복하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당신에게도 저는 더 이상 좋은 아내가 당신이 사랑했던 그 김민지가 되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저의 이 더럽혀진 몸과 마음으로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슬픔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나마 작은 평화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어쩌면 제가 당신과 어머니께 지은 이 큰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와 김서방은 며칠 동안 민지가 머무는 암자 근처의 객사에 머물며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상처를 확인하고 원망과 회한이 뒤섞인 격한 말들이 오고 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서로의 입장과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딸이 지난 5년간 홀로 겪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와 고독을 생각하며 밤새 눈물로 지새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준 딸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딸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축복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중하고 지지해주기로 어렵게 마음먹었습니다. 김서방 역시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그녀가 선택한 고독하고 힘든 길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놓아주려 애썼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살을 맞대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의 연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마음 깊이 지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역시 어머니와 한때 남편이었던 김서방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눈물로 사죄하며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다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거운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악몽 같았던 과거의 망령들이 언제 다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덮쳐올지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이상의 불행은 없기를. 민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극비리에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그림자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민지가 몸담았던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핵심 관계자들은 민지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미하지만 구체적인 소문을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사고로 깨끗하게 처리되었다고 굳게 믿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만약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백일하에 폭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과거 민지를 처리했던 어둠의 해결사들을 다시 불러들여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민지의 행방을 추적하고 만약 발견된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섬뜩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늘 평화롭고 고즈넉하기만 했던 깊은 산속 산사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등산객이나 독실한 불자를 가장하여 절 주변을 끈질기게 배회하며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대거나 사찰 음식 공양을 핑계로 절 안을 의문스럽게 기웃거리며 공양주 보살이나 순진한 동자승들에게 현각 스님이라는 젊은 여승에 대해 은근슬쩍 떠보듯 묻는 수상한 자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많은 불자들이거나 등산객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지 스님도 점차 그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민지에게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리고 당분간 암자 밖으로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몸을 숨기고 있도록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또한 절의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외부인의 출입을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비밀리에 당부했습니다. 산사 전체에 보이지 않는 삼엄한 경계 태세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또다시 과거의 끔찍했던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찾았던 한 줄기 마음의 평화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고 다시금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으며 바람소리나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몸을 숨기곤 했습니다. 박 여사와 김서방 역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지 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딸과 아내를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김서방은 아내를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위협을 정면으로 막아내고 아내를 지켜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민지의 친구 수연과의 만남을 통해 어렴풋이 얻었던 정보들과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조사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밤을 새워 꼼꼼히 검토하며 그들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제약회사의 은밀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 애썼고 심지어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가면을 쓰고
과거 인연이 있었던 정의감 넘치는 언론사 기자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과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조금씩 흘리며 여론의 힘을 빌릴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 전체에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교대로 밤샘 불침번을 서며 외부인의 무단 접근을 철저히 막았고, 절의 신도들 역시 하나가 되어 의심스러운 자들의 동태를 서로에게 알리며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지 스님은 매일같이 민지가 머무는 암자를 찾아 따뜻한 위로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민지의 창백한 얼굴에 깊이 드리워진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선량한 사찰의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쩌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닌지 깊은 괴로움과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런 딸의 떨리는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딸아. 2번 다시 너를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이번에는 이 어미가, 그리고 내 곁에는 진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우리만 믿고 너는 그저 내 마음을 편히 가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어머니의 그 강인하고 확신에 찬 모습에 민지는 겨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꺼져가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강하고 헌신적인 가족과,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호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더욱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들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생생한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민지는 한때 겨우 붙잡았던 평정심을 송두리째 잃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의 환영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라 몸서리쳤어요. 또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모를 곳으로 숨어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번에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 후 속의 돛담배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딸의 위태로운 모습을 차마 곁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박 여사는 더 이상 예전에 눈물 많고 나약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창백하고 여윈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굳게 감싸잡고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딸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강한 딸아.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고 아파하지 마라. 내 곁에는 이 어미가, 그리고 내 그림자처럼 널 지키는 진우가 있지 않느냐. 어떤 모진 시련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도 우리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막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만 힘쓰거라. 어머니의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강인한 눈빛에서 민지는 꺼져가던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진우는 아내를 위협하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추악한 검은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밤낮 없이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과거 민지가 절망 속에서 언급했던 제약회사 내부의 핵심 인물들의 신상과 그들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불법적인 비리 행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에게 맨몸으로 맞서는 다윗과도 같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교활한 법률가들로 중무장한 거대한 조직이었고, 김진우는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불의를 향한 분노뿐인 평범한 개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구해내고 그녀에게 빼앗긴 평범한 삶을 되찾아주겠다는 강렬한 일념, 그리고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건한 신념이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 짧은 인연이 있었던 정의감 넘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언론사 탐사보도팀의 한 기자에게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익명으로 조금씩 흘리며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비리를 공론화시키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김진우는 민지가 왜 그토록 절박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난 5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시간 동안 홀로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싸워왔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원망이나 서운함은 이미 봄눈처럼 깨끗이 녹아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준 아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만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암자에 숨어 지내는 민지를 찾아가 자신이 현재 벌이고 있는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하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 현각 스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내가,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모님께서 당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길, 당신이 선택한 그 평화로운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저 어둠의 그림자들은 이제 내가 모두 거두어 가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아내를 향한 깊고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김진우의 강인하고 헌신적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한 남자의 변치 않는 셔츠고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우의 목숨을 건 끈질긴 노력과 그의 진심에 감동한 소수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결정적인 양심 선언이 이어지면서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하고 조직적인 비리는 마침내 그 더러운 실체를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분노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마침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어요. 과거 민지를 협박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려 했던 핵심 관련자들은 국내외로 도피를 시도하는 등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김진우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양심 선언을 한 내부 고발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들 앞에 결국 차례차례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끝에서 민지는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악연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세상의 시끄러운 관심 속에서 일단락된 후 박 여사와 김진우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민지가 머무는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불안감 대신 안도감과 함께 잔잔하고 깊은 평온함이 잔잔한 미소처럼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딸을 민지라는 속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현각 스님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가만히 감싸잡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각 스님, 나의 자랑스러운 딸아. 이제 그 모질고 지독했던 모든 악연이 다 끝났으니 부디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히 수행에만 정진하시게. 이 어미는 이제 스님의 그 고귀한 앞날을 조용히 축원하며 스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우 역시 현각 스님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각 스님, 그동안 스님께 너무나 크고 깊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 속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내를 떠나보내는 애틋한 슬픔과 함께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고 진리의 길을 걷는 한 수행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함께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깊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굳건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아주 특별하고도 새로운 인연의 형태를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시련의 겨울이 마침내 그 끝을 보이고 산사에는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하고 찬란한 봄 기운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말라 죽은 듯 보였던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생명의 새순이 약동하며 돋아났고 꽁꽁 얼어붙었던 깊은 계곡의 물줄기는 다시금 힘찬 생명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어요. 지난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어지럽고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은 마치 지난 겨울의 차가운 눈처럼 조용히 그리고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고 고즈넉한 산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은 평화와 성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선옥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눈물 찢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두어 번씩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절을 찾아 현각 스님이 정성스럽고 공손하게 내어주는 향긋하고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그녀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깊이 있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번잡했던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절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고 가꾸는 현각 스님의 소박한 일상을 돕기도 하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스님과 함께 인적에 드문 한적한 산길을 천천히 거닐며 어린 시절 딸과의 소중했던 추억들과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정겹게 나누기도 했어요.
그녀는 이제 딸의 얼굴에서 과거의 어둡고 아픈 그늘 대신 깊고 진실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의 따뜻한 빛을 발견하며 진심으로 딸의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응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극복을 넘어선 더 크고 깊은 차원의 숭고한 사랑의 시작이었으며 그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진우 역시 이전보다는 뜸했지만 가끔씩 혼자 조용히 산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현각 스님을 스스럼 없이 마주하는 것이 어색하고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지만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시 이 새롭고 특별한 관계에 점차 익숙해지고 적응해 갔어요. 그는 더 이상 현각 스님에게서 과거 자신이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아내 김민지의 모습을 억지로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때로는 삶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존경스러운 스승으로, 때로는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잠시 잊고 속 깊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되고 가까운 벗처럼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사의 사계절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사람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잔잔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김진우는 비록 한때는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 대신 현각 스님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영적인 인연을 새로이 얻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상처 입었던 마음속에도 어느덧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조금씩 아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작은 씨앗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에만 깊이 정진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이 있는 법문은 저를 찾는 수많은 방황하는 이들의 어두운 마음에 큰 등불 같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꾸밈없이 따뜻한 미소와 조건 없는 자비로운 마음은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거친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처럼,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외로이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밝고 환한 등대처럼 고요하지만 강렬하고 따뜻한 지혜의 빛으로 주변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온화한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은은하게 떠나지 않았고,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번뇌하고 오염된 마음까지도 맑고 향기롭게 정화시켜주는 듯한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사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눈부신 봄은 비단 얼어붙었던 자연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모질고 혹독했던 시련을 당당히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영원한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요. 바람결에 아련히 실려오는 산사의 풍경 소리가 그들의 아름답고도 숭고한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듯 더없이 맑고 청아한 소리로 산사 전체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